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습 둘째 날이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어제부터 실습을 시작했고요. 한 4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제 주최하는 실습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친구들이 4그룹펜으로 나뉘어서 각 팀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각 팀마다 하루에 한 축사씩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팀은 소 축사로 가고, 두 번째는 작은 동물 축사로 가고, 세 번째는 돼지 축사, 그리고 저는 4번째 팀인데 오늘은 양 축사를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한 8시까지 이렇게 모이게 됐고요. 8시부터 시작해서 8시 15분, 정확히는 8시 15분까지 모여서 같이 양축사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내용을 배우고, 또 아침에 사료를 좀 분배해주고, 이제 양이 먹게 되는 사료도 종류가 이제 건초 더미가 있고, 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조 사료, 이렇게 알갱이처럼 생긴 그런 사료도 있고, 그런 거를 직접 이제 포크 같이 생긴 그런 도구로 이렇게 짚을 또 이렇게 골고루 분배도 해줘봤고, 통에 든 먹이라 그래야 되나? 통에 든 사료를 이렇게 골고루 좀 뿌려주는 일도 오늘 해봤고요. 그리고 또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양들을 이제 킬로그램을 재고, 킬로그램 되기 전에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킬로그램을 재고, 그리고 꼬리에서부터 어깨까지 이렇게 해서 길이를 측정을 하고, 왼쪽 귀에 표식이라 그래야 되나? 해당하는 번호를 이렇게 귀걸이로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그 일을 다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또 발톱깎이를 했었는데요. 좀 너무 어린 친구들이 아닌 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그런 다 크지 않은 약간 중간 정도 사이즈의 양을 2인 1조로 해서 발톱을 깎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붙잡아서 데리고 오는 것부터 해서 발톱을 이렇게 깎였는데, 어떻게 붙잡아 왔냐면 뒷다리를 그냥 냉큼 잡아요. 막 다들 도망가는데 이게 궁지에 몰린 이렇게 양들이 있어요, 구석에. 그러면 뒷다리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막 끌고 와서 사람 애기 앉히듯이 이렇게 옆으로 잘 이렇게 앉히면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제 다리 사이에 이렇게 그 양을 앉히고, 맥가이버 칼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제 나눠주셨는데, 그걸로 이렇게 깎는 실습을 해봤어요. 그러고는 한 오전에 한 2-3시간 정도 서서 이론 수업을 듣고, 또 오후에 점심시간 이후에 또 한 2시간 정도 이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 100% 알아듣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인 양에 대해서 양 축사에 관해서 양 먹이나 양의 종류, 그리고 질병,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는 양을 위협하는 늑대에 관해서 깊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날씨가 또 어제부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날씨가 안 좋을 예정인데, 그래도 뿌듯하게 재밌게 오늘 하루를 마쳤으며, 내일 일정은 돼지 축사를 갈 거예요. 사실 기대보다는 많이 힘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화이팅 해봅시다.
어제는 실습 3일차 돼지 축사를 갔었고요. 오늘은 실습 4일차 클라이넷 힐에 해서 오전에는 닭 축사를 갔었고요. 그 오후에는 이론적인 부분만, 토끼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만 다루어졌었어요. 어제 실습 3일차 일정을 대략 이야기 드리자면 8시 15분에 모여서 돼지 축사 일단은 입장을 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이론 수업을 했어요. 돼지의 종류는 어떤 게 있으며 뭐 성장 크기, 성장을 하면 몇 킬로그램까지 성장을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킬로그램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뭐 발정기며 뭐 교배 시기 이런 대략적인 것들을 이론 수업으로 하였고요. 10시에 10분 정도 한 휴식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축사에 입장을 했어요. 축사에 입장하기 전에는 일단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소독 개념으로 샤워를 했고요. 머리도 다 감고,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해준 수건과 속옷을 입고 또 작업복도 따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고 장화를 신고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을 할 때는 소독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장화를 신고 그 소독물이 풀린 그런 소독조를 밟고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일단 돼지들이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출산을 한 지 며칠 안 된 엄마 돼지랑 새끼 돼지들이 같이 있는 그런 축사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엄마 돼지만 있고 또 젊은 새끼 돼지들이나 젊은 돼지라 그래야 되나요? 새끼 돼지는 아니고 좀 큰 젊은 층의 청소년기층의 돼지들이 따로 모여있는 축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돼지들만 따로 있는 축사들도 있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돼지의 몸무게를 직접은 아니고 돼지 몸무게를 측정을 해주셨는데 돼지가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저는 풀려있는 돼지를 그렇게 가까이서 있어 본 적이 없는데 돼지를 우리에서 꺼내서 한 마리를 이렇게 몰아서 커다란 강아지 몸무게 되는 것 같은 이제 커다란 그런 저울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막 밀어 넣더라고요. 그래서 한 돼지들이 한 220kg, 작으면 220kg에서 크면 한 200kg 후반대 이렇게 정도의 무게를 가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돼지들에게 예방 접종도 한번 직접 주사를 해봤고요. 일단은 그 주사기가 자동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펌프만 하면 일정량이 이제 주입되는 그런 형식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살아있는 생물에게 주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손이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끼 돼지들이 엄청 활발하고 몸부림을 많이 쳐서 2번째 주사를 놓을 때는 주사 바늘만 그냥 이렇게 뚫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목에 그냥 찔렸다가 주입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바늘이 다시 빠져나와가지고 당황해서 다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이렇게 제대로 주입을 했었어요. 2번째는. 그리고는 중성화를 직접 또 해봤어요. 이게 정말 엄청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는데, 수의사분이 이제 마취를 하면 이제 새끼 돼지들이 다 잠이 들어요. 근데 그중 몇몇은 조금 이렇게 아직 움직이거나 울거나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무릎 위에 머리를 두고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받치는 거죠. 그리고 이 집게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집게 손가락 모양을 해서 이제 고환을 이제 꽉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칼로 일자로 한쪽씩 째서 이게 고환을 이렇게 세게
내면, 아니면 세게 이렇게 밀면 그 이렇게 칼로 찢은 부위로 고환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온 고환을, 두 고환을 이렇게 잡고 당기면 이렇게 전립선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게 전립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닫고 여기를 커터칼, 약간 가위처럼 생긴 그런 칼로 이렇게 탁 집어주면 이 고환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초 정도 머무르고 따로 봉합은 하지 않고 스프레이, 멸균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소독 스프레이. 그걸로 이렇게 뿌려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따로 계속해서 뭐 법이나 좀 더 추가적인 돼지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그렇게 셋째 날 실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오늘도 8시 15분에 모여서 닭 축사를 갔는데, 제가 사실 그 어렸을 때 트라우마로 닭을 엄청 무서워해요. 닭을 엄청 무서워하고, 사실 또 병아리도 잘 못 만지고, 또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냐고 물으면 그 중 하나가, 이제 몇 개 없지만 그래도 그 중 하나가 닭인데, 정말 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시작하자마자 병아리를 한 마리씩 이렇게 손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서 조금 덜 무서웠지만, 그래서 작아서 이렇게 손에 올렸는데 제 손이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더라고요. 다행히. 네. 그래서 뭐 또 오전에는 병아리와 닭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또 했고요. 예를 들면은 뭐 성별 구분 같은 거, 병아리 때 뭐 처음에는 육안으로 생식기를 봐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색깔을 통해서 암수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육안으로 생식기를 봐서 암수 구별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머리 쪽에 그 머리 쪽 색깔이나 아니면 몸 색깔에 대해서 몸 색깔에 따라서 암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깃털 길이로 암수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깃털 같은 경우에는 병아리 이렇게 펼쳐 보면은 그 암병아리들이라 그래야 되나? 암병아리들이 좀 더 숫병아리보다 이렇게 길어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또 계란에 이제 불을 비춰봐서 이제 수정이 됐는지 수정이 안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대망의 닭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봤어요. 그 제가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먼저 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다리만 이렇게 잡으면 괜찮다면서,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닭을 이렇게 잡고, 머리는 제 몸통 쪽으로, 제 팔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고, 엉덩이는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잡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이렇게 잡는 방법을 배웠어요. 여기에 이제 닭 다리를 끼워서 잘 잡고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는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제 닭이 배변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머리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엉덩이가 이쪽으로 오면 제 옷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감도 있고, 이렇게 잡으면 또 똥을 싸도 이제 덜 베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잡아서 뭐 닭이 한
2kg 정도, 2kg 정도 하는데 계속 들고 있으니까 무겁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생 처음으로 닭을 만져봐서 좀 무섭기는 했으나 생각보다 좋은 동물인 것 같고 생각보다가 아니라 정말 어째 돼지 중성화했던 것보다 더 쿨한 경험이었어요. 엄청 제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 큰 경험이었어요. 닭을 이렇게 안아본 게. 그래서 닭 이제 깃털을 펼쳐서 뭐 엄지손가락도 보고 또 엉덩이 윗부분 쪽에 기름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관찰해보고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엉덩이가 이쪽으로 오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항문 쪽을 이렇게 또 관찰을 했어요. 왜냐면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제일 관찰할 수 있기 쉬운 부분이 이제 항문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문도 관찰했는데 하필 제가 안고 있던 닭이 푸득거리면서 똥을 찌려가지고 조금 여기가 지저분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관찰은 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항문 쪽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골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골반 사이가 이렇게 간격이 넓은데 이거는 이제 암탉의 경우 메일 알을 낳다 보니까 이렇게 간격이 수탉보다 넓게 형성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잡고 있던 닭은 그분이 직접 잡아서 주셨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한 마리씩 이렇게 닭을 잡아서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대담하더라고요. 푸드덕거리면서 막 도망가는데 걔네들을 이렇게 잡겠다고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고 있더라고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진짜 제 눈에는 엄청 용감해 보였어요. 네, 일정은 소축사에 가고요. 소축사는 7시 반까지 좀 더 일찍 모여서 오늘은 일찍 자려고 합니다. Genau, da könnt ihr mal gucken, ob ihr irgendwie seht, ob da irgendwas vor der Nase ist oder sonst was. Weiß ich nicht, ich würde ein bisschen hingehen, das raus und zur Seite ziehen. Ja, ich weiß. Ausfüller hat er eine Zahl gemacht und Tafel geschrieben, dass die Ausbildung pro Person 25 Euro ist.
마지막 날 2주 동안의 실습을 작성한 프로토콜을 제출하면서 저의 실습은 마쳤습니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2주 동안의 실습을 하면서 궂은 날씨 속에서 서서 이론 수업을 들었던 게 가장 힘들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독일에서 스웨덴 공부를 잘 결정했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